정부 지출도 줄어. 그다음에 기업 투자도 줄어. 순수출도 줄어. 그러면 경제 성장을 방어할 수 있는 거는 민간 소비밖에는 사실은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라는 스트롱맨이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환경이라든지 무역 환경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냥 놔두게 되면 사실 한국의 어떤 풀뿌리 산업들, 어려운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한국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살려낼 거냐. 이게 또 문제가 사실 이제 성장률인데요. 지금 모든 뭐 IB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마저도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 후반, 또 IB 같은 경우에들 보니까 1% 중후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너무 이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이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런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은 성장률 둔화라는 거는 사실 성장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은 순수출,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사실은 민간 소비, 그다음에 기업 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자, 생산 이거 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다음에 순수출도 미약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결국은 소비밖에 없다는 얘기죠. 민간 소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늘려줘야 되는데 증폭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계엄 사태 이후로 그 소비자 심리지수 확 깎고 있잖아요. 지금 12월 뭐 소비자 심리지수 보니까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업 실사지수도 보니까 뭐 형편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 진작밖에는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그 기업의 투자를 갖다가 막 여기서 독려를 한다거나 장려를 한다거나 생산을 갖다가 독려를 한다거나 장려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민간 사이드에서 소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내야 되는데 그 건전대장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치하에서 민간 소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꺼지기 시작하는 민간 소비를 되살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나마 여기 하느니 가령 금리 가용성이라도 있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리를 팍팍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경기 진작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정부 지출도 줄어. 그다음에 기업 투자도 줄어. 순수출도 줄어. 그러면 경제 성장을 방어할 수 있는 거는 민간 소비밖에는 사실은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지금 급격히 꺼지고 있잖아요. 계엄 전후를 보게 되면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거의 전국적으로 30%가 줄었더라고요. 올해 연말도 연말 분위기가 뭐 맨날 연말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올해는 사실은 유독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송년회가 과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총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이게 경기가 그 나선형 악순환으로 이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하늘에서 취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재정 부양책을 써가지고 이 죽어가는 경기 자체를 조금 부실하도 살려놔야지. 그 다음에 내년에 그 뭐 어떻든 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신정부가 들어오든 아니면 뭐 현 정부가 계속해서 가든 어쨌든 그게 윤곽을 드러내면은 그때부터는 정치적 리더십이 새로 생기면서 뭔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온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그걸 갖다가 안 하잖아요. 뭐 저출산 고령화 얘기는 뭐 한두 해 들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는 그런 것 같아요. 내년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지출을 하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한국 경제 지금 식어가는 어떤 운기 자체를 갖다가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럼 예. 평론가님은 그럼 추경이 내년도 상반기에 좀 필요하다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한원 총재가 계속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벌써 타이밍을 갖다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한사코 그거는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우리가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선형 악순환의 골이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사실 그거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 확 꺾였죠. 그다음에 사람들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안 쓰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워낙 증폭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어떤 그 승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이라도 어떤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그 이 내수를 갖다가 살리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내년 봄 지나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고 지금 아이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1% 중반의 어떤 성장률도 그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 높이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소비를 좀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그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사실 통화량을 늘려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을 나서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인데 그럼 내년도 이제는 금리 인하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제 이제 1월부터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1월에는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그래도 한 번을 했으니까. 근데 과연 25bp 정도가 0.25%포인트 내려가지고 이게 한국 경제가 살아날 거냐 하는 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하고 차이점은 통화 정책이라는 건 사실 그 어떤 걸 갖다 특정을 해서 경기를 살려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제너럴하게 그냥 0.25%를 내리는 건데 재정 부양책이라는 거는 그 이걸 갖다가 신용 경로 자체를 갖다 채널 자체를 정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계층에 한해서 가령 뭐 재정 부양책을 쓴다거나 우리가 과거 해왔던 것처럼 뭐 중산층 이하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령 뭐 그게 뭐 재정 그 재난 지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채널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비가 이렇게 꺼져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꺼져감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 먹혀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잖아요. 다 파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사실은 그 한원 총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bp 정도 내려가지고 내리긴 내리겠지만 그거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은 이게 충격적이 되려고 그러면 뭐 50bp를 내린다거나 뭐 이런 충격요법이 지금 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뭐 금리를 갖다가 팍팍 내리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이드에서 계속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게 그 웬만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에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라는 스트롱맨이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환경이라든지 무역 환경이 글쎄요 올해보다 좋아질까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간 좀 지나고 뭐그 올해 그 예산 편성 중에서 하반기 집행한 걸 상반기에 좀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하면은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 수출도 막연히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만큼 글쎄 그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사실 한국의 어떤 풀뿌리 산업들, 어려운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한국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살려낼 거냐. 우리나라가 소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50%에 이미 달하는 나라인데 그걸 수습한관하고 있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